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비 또는 눈이 이어집니다. 내일 비와 눈이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5에서 20mm의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그 외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눈폭탄이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곳이 많습니다. 눈 또는 비가 긴 시간 이어진 만큼 피해 없도록 기상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 또는 눈이 그친 뒤 기온이 점차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공천심사 결과 발표 후 포항 남울릉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용규 문충훈 예비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선언했고 경선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최병욱 예비후보는 이상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 출마한 문충훈 최용규 예비후보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 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22일과 23일 이틀간 포항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지지율이 높은 쪽이 경선 후보로 나서고 낮은 쪽은 선대 본부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자 경선 구도는 답답한 지금의 정치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충훈 최용규 후보는 현역 의원에 맞서기 위해 당초 3명이 단일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희 캠프의 아주 고위 관계자분한테 제가 의향을 타진을 했고요. 그랬더니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의사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듣고 이들과 경선을 벌이는 다른 캠프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경선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최병욱 예비후보는 이상희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본인은 지금부터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이상희 예비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저와 원팀이 되어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병욱 의원, 이상휘 전 춘추관장, 문충훈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과 최용규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사자 경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충훈 최용규 단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포항 남울릉 경선은 일단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후보 단일화가 지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경주시 지역구 경선이 양자 대결로 결정된 가운데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등 전현직 시도의원 25명은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고 역대 최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김석기 의원이 당선되면 경주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병길 전 경주시의회 의장 등 전현직 시도의원 20여 명은 30년 이상 국가안보 분야에서 국가에 헌신하고 추진력을 갖춘 이승환 예비후보가 새롭게 경주를 발전시킬 수 있다며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대구 지역 4개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전원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전 같은 정상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의들이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서고 있습니다만 2, 3주만 지나면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 6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4개 병원 소속의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595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북대병원과 영남대 의료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가톨릭대병원 등 4곳입니다. 전공의 일부가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징계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복귀일 뿐입니다. 복지부나 이쪽에서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복귀를 내가 약간 근무를 하는 걸 하긴 하는데 이제 업무를 우리 완전히 진료에 뭐 100% 참여를 하는 건 아니라 가지고 정상 복귀가 되지 않다 보니 의료 현장은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밖에 나와서 이제 환자를 보살피고 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술했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또 환자를 봐야 되고 그 경과 과정을 봐야 되면 수술하는 사람이 이제 수술이 피곤해서가 아니고 밖에 나와서 환자를 보면서 이제 완전 뭐 소진되는 거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는 전문의가 전공의가 하던 업무까지 맡고 있지만 사태가 2주, 3주 더 길어지면 비상 대응 시스템도 과부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빈자리를 누군가는 메꿔야 하니까 의사분들이 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의료진 40% 이상을 차지하던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기존 의사 인력으로 채우고는 있지만 의료 시스템 붕괴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포항에서는 진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3명 기독병원 등 지역 5개 대형병원과 24시간 소아응급센터, 분만병원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7일부터 남북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의료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각 구군이 재정 적자 때문에 각종 예산을 대폭 깎는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올리려 하고 있는데요. 세수 부족도 문제지만 자질 부족과 부실한 의정활동 때문에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데 의정활동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대구시장이 위촉한 10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데 이 중 9명이 이번 안건 심의에 참석해 이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확정됩니다.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올리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되자마자 곧장 법이 정한 최대치로 인상에 나선 겁니다.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들이 또 말 못할 사안들이 있겠지만 그 적정 수준으로 좀 올리기 중요하긴 한데. 대구 9개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10만 원인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쓰라고 주는데 세금도 안 떼고 어디에 썼는지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해마다 또는 경년으로 인상되어 온 월정 수당을 더하면 시의원이 한 해 받아가는 의정비만 6,500만 원, 구군 의원은 최고 4,800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해외 연수비, 업무 추진비, 정책 개발비 등은 따로 받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지방의원이 유령 회사를 차려 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고 겸직하며 이해 충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집을 사려고 주소지를 옮겼다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등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수당 챙기기보다 의정활동부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담합이고 또 민생을 외면한 모렴치한 후한무치한 행위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우선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보입니다. 의원의 영리활동을 제한하거나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안동과 예천, 영덕 등 경북 지역 8개 시군에서 발생한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26건에 대해 처음으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와 재적 등본, 미군 관련 기록 등을 검토 분석해 미군의 폭격과 포격, 총격 등의 공격으로 33명 사망과 부상 4명 등 모두 37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무고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추모 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 폐기물이 약 1kg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서도 플라스틱과 같이 처치가 곤란한 폐합성 수지류 배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경의 한 업체가 국내 최초로 연속식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폐플라스틱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시 마성면의 한 공장. 비닐과 종이, 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 저장고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폐기물 더미를 중장비가 집어올려 대형 열분해 기계 안으로 투입합니다. 2시간 뒤 폐기물 가운데 90%는 기름이나 가스로 바뀌어 배출되는데 이를 재활용해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수소연료 발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 열분해 업체는 국내 16곳 정도. 하지만 그동안 열분해 공정을 24시간 연속으로 가동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경에 있는 한 업체가 국내 최초로 연속식 열분해 기술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가열하고 냉각을 시키면 열적으로도 안 좋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하루에 한 번씩 긁어내서 파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24시간 연속으로 투입이 되면서 처리를 하는. 하루에 무려 38.4톤의 폐합성 수지를 열분해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폐기물을 단순히 소각할 때와 비교하면 80% 이상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까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관심인 가운데 업체는 이 기술을 활용해 해외 진출도 준비 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연속식 열분해 기술이고요. 유엔에서 하는 환경산업기술의 박람회에 저희가 참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환경부도 최근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열분해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스고 석탄이고 오일이고 이렇게 짜내서 발전해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썼던 쓰레기들, 폐기물들을 재활용해서 가는 시대가 됐죠. 순환경제라고 부릅니다. 문경시도 내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30톤 규모의 공공 열분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열분해 기술 최고의 회사가 문경에 존재하고, 문경이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앞으로 또 신기 제2산업단지로 공장이 이전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고. 한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매년 7% 이상 성장해 2050년엔 600조 원까지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 MBC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보내주신 성금 16억 3,300만 원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포항 MBC에 성금을 기탁하신 분들은 4,716명이었으며 이 같은 동참으로 경북은 목표액 164억 원을 뛰어넘는 193억 원이 모금돼 사랑의 온도가 117도에 도달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하반기 울릉군의 고용률이 82.4%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위는 청송군으로 81.6%였으며 전남 신안군은 80.1%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울릉군은 육지와 떨어진 섬 지역 특성상 어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꾸준한 데다 관광과 숙박도 활발해지면서 지난 2014년부터 전국 고용률 선두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포항에서도 한 해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대보름 행사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청하면 월포해수욕장과 기계면 새마을 발상지 운동장, 해도동 형산강변, 유강IC 형산강 둔치 등 6곳에서 달집 태우기와 안전기원제, 풍물패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포항시는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과 주차 관리, 산불 예방을 위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이모빌리티 연구단지에서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건립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는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의 3번째로 건립되는 R&D 센터로 이번 달에 착공해 오는 12월 준공됩니다. 통합관제허브센터가 문을 열면 실증과 평가, 분석 장비 등을 갖추고 배터리 제품 표준화와 인증 지원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5에서 20mm의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그 외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매우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눈폭탄이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곳이 많습니다. 눈 또는 비가 긴 시간 이어진 만큼 피해 없도록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구미도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5도, 구미 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0.3도, 영주는 영하 0.5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4도, 영주 3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바람이 강하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출발해 낮에는 5도 예상됩니다. 비 또는 눈이 그친 뒤 기온이 점차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쌀쌀하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